반갑습니다. 2022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법 총평 및 해설을 맡은 저는 정민아입니다. 자, 진짜 우리 선생님 오늘 종례랑 조회하면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했단 말인데 딱 한 번 남았네? 진짜 이제 실전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날씨가 확 추워져서 그런 건지 어쨌거나 오늘 시험 따라 이번 10월 시험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가 떠올려보면 3월의 첫 학평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그 어떤 때보다 진짜 긴장하고 많이 정말 실전과 같은 모습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들 보면서 야 이제 올 게 왔구나. 가을바람도 점점 더 차가워지고 이제 진짜 수능이 진짜 코앞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독과 총평과 해설을 쭉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자 선생님 일단 이번 시험의 총평은요 여러분 실전 감각을 높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일단 킬러 문항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타임어택 문제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실전 감각을 30분 안에 풀 수 있는 감각도 높일 수 있는 문제들이 구성이 되었었고요. 특히 재심제도 혹은 뭐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수직적 권력 분립 이런 식으로 개념의 빈틈 하나하나 노릴 수 있는 선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1면부터 4면까지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좀 어떤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1면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면에서는 대표적으로 4번이 있었죠. 1면 풀 때 1, 2, 3번은 뭐 시간 많이 안 걸렸을 거야. 근데 우리 4번이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었고 특히 갑을, 병정, 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도 다 다르고 아마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거를 차지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계약 자체가 워낙에 비중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린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2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면에서는요 대표적으로 9번 문제였습니다. 사실 9번이 특수불법행위 치고는 정말 평이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선지라든지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선지, 내용, 문제, 장면 다들 평이하지만 요게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타임어택 문제였죠. 이게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요 지점들이 아마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2면 이렇게 넘어가고 3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에서는 선생님이 이거 해설할 때 얘기할 텐데 대표적으로 12번이 있었죠. 12번 이거 틀린 친구들 4번 했지. 기역, 니은, 리을 했지. 상임이사고, 갑, 가을 모두 해당이 된다고. 요거 자체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리을이 정말 이게 거의 준킬러가 됐을 거예요. 요 12번 문제가. 리을을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선생님 시험 보고 나서 막 우리 반 애들, 막 다른 반 애들 정법 선택자들 막 우르르 몰렸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였는데 어쨌거나 요 12번 문제 리을이 왜 해당이 되지 않는 건지를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었던 나름의 준킬러의 역할을 했던 문항이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 13번에 있는 국가기관의 구성계약 기능, 뭐 16번에 있는 지방자치 어렵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여러분에게 개념의 빈틈이 있다면은 채워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면 가볼게요. 17번, 19번. 선생님이 바로 다음 화면에서 얘기해 줄 건데 킬러 문항으로 이번에 작용했습니다. 17번은 선거 결과 분석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전통적인 선거 결과 분석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막 비례대표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대표 결정 방식에서 선호투표제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 1안, 2안을 비교하고 사실 한 번 더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긴장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풀어보면 정말 칸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선호도 적합도 이게 뭐야? 그냥 선호도 적합도의 뜻을 혹시나 모르더라도 문제 장면에 나와 있고 이게 제 차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솔직히 말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러고 나서 18번 풀고 나서 19번으로 넘어왔는데 19번도 세상에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래서 20번을 막 어영부영 막 풀어가지고 뒷면에서 많이 틀렸겠지. 그래서 17번과 19번이 대표적인 킬러 문항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킬러 문항인 이유는요. 문제 자체의 난도가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타임어택 문제입니다. 타임어택 문제가 수능에서 등장해서 우리의 난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두 문제가 아니라 몇 면당 막 두 문제 지금 전체에서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면당 두 문제, 한 면당 한 문제씩 다 배치가 된다면은 당연히 난도 자체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시험이 실전 감각을 높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야, 진짜 이거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남은 기간 동안, 요 며칠 동안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특히 일단 나눠보자. 재학생의 경우에는 흔들릴 요소들이 너무 많아. 다른 학교들은 벌써 이게 교과 전형들 중에서는 1단계 합격자 발표 난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한 11월 초 요쯤까지 대학별고사, 논술고사 엄청 몰려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발표 벌써 몰려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 요소 충분히 많아요. 흔들리지 맙시다. 자, 그리고 재수생 포함 N수생들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1년들 다 잘한 걸까? 되돌아봤을 때 떨리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안 떨리는 사람 있을까? 아, 시험 오라고 해. 나 다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면에도 불안한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다잡고 누른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요소가 안 튀어나올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당연해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잘 잠재울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실전 감각 높이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요 두 가지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수능 시험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당일에 내가 만나는 문제, 오늘 시험 봤던, 이 시간에 시험 봤던 17번 한번 떠올려봐. 당혹스러웠을 건데요. 또 막상 풀면 풀 수 있어. 왜? 이미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초면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당일에 내가 만나는 문제는요. 누구나 처음 접하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다. 나만 초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관식 시험이다. 답은 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끝까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용 사인펜이 가는 곳에 정답만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바로 해설로 넘어가서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